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산과들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젊음이 포화 속으로 사라져갔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아직 이름조차 찾지 못한 채 이름 없는 땅에 잠들어 있는 수십만 명의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국군 장병의 수는 무려 12만 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들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란스러운 전장 상황 속에서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그저 실종이라는 두 글자로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을 잊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단순히 잊혀진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고 국가라는 이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숭고하고도 끈질긴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1950년의 여름, 한반도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죠. 매일같이 전선은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고 어제는 아군의 진지였던 곳이 오늘은 적군의 점령지가 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야산에는 포탄 자국이 곰보처럼 파여 있었고 그곳에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젊은 병사들의 유해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동료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도 밀려오는 적군을 피해 후퇴해야만 했던 병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비통한 마음을 애써 억누른 채 언젠가 다시 돌아와 동료를 수습하리라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타버린 마을의 잿더미 속에서 혹은 이름 모를 고지 위 차가운 흙 속에서 수많은 젊음이 그렇게 잊혀갔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매일같이 마을 어귀를 서성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사 혹은 실종이라는 단어가 적힌 차가운 통지서 한 장뿐이었죠. 벽에 붙은 실종자 명단 앞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남편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어머니와 아내들의 모습은 당시 흔한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전쟁이 일어난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로 경례를 하고 있는 젊은 군인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 보였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쟁은 점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는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한강변에는 거대한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앞만 보고 달려왔죠. 하지만 그 찬란한 발전의 그늘 아래에는 여전히 차가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 한편에서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후손들이 선조들에게 바쳐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사한 호구 경령들을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이었기에 정확한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는 것부터가 거대한 난관이었죠. 당시의 전투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부정확했고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으로 인해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발굴팀은 단 한 줄의 기록이나 희미한 증언 하나에 의지해 전국 각지의 사냐를 헤매야 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처음 투입된 군인들은 첨단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호미, 그리고 맨손의 의지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며 굳게 닫힌 땅을 한 삽 한 삽 조심스럽게 파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유해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반드시 선배 전우님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땀으로 흠뻑 젖은 발굴팀 병사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붓으로 흙을 털어냅니다. 드러난 것은 낡고 녹슨 철모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대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것은 잃어버린 영웅을 만나는 첫 신호이자 수십 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초기 발굴 작업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속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만으로 끈질기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해 발굴 작업은 점차 체계와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과제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유해는 대부분 심하게 부식되거나 손상된 상태였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품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국군은 지금과 같은 표준화된 인식표를 보급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때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과학의 힘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발굴팀이 흙 속에서 한 조각의 뼈조각이라도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는 또 다른 전문가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해는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수습되어 특수상자에 담긴 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중앙감식소, 즉 연구실로 옮겨집니다. 연구실에 도착한 유해는 마치 고고학 유물을 다루듯 한 점의 훼손도 없이 세심하게 다루어집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은 현미경을 통해 뼈조각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성별과 나이, 키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정해 나갑니다. 뼈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을 통해 당시 그가 겪었을 전투의 상흔을 짐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유전 정보, 즉 DNA에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오래된 뼈에서 DNA를 추출하는 고난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십 년간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고 손상된 DNA를 분리하고 증폭시키는 과정은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온전한 DNA 프로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 연구실에는 짧은 안도와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제 유전 정보와 일치하는 유가족을 찾아야 하는 더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해에서 추출한 DNA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퍼즐의 절반일 뿐이죠.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의 DNA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보건소나 군병원에 채취반이 파견되고 실종 장병의 가족들을 찾는다는 홍보가 이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이 하나둘 채취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딸이
주름진 손으로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을 꼭 쥔 채 의자에 앉습니다. 의료진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면봉을 건네자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떨리는 물음에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유가족 DNA 샘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굴된 유해의 DNA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하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수십만 개의 퍼즐 조각 중에서 단 하나에 맞는 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이 작업은 어쩌면 기적을 기다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과학의 힘은 7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흩어진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 7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당신의 가족에 대한 것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단 하나의 유전자 정보가 마침내 일치하는 그 순간 감식단의 연구실에는 정적과 함께 깊은 탄식이 흐르죠. 그것은 수십 년간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열쇠가 마침내 찾아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이제는 7순, 8순이 된 어느 노인의 집에 조심스럽게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입니다. 혹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고 홍길동 일병의 유가족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전화기를 붙잡은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아버지, 혹은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오후, 낡은 대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와 감식단 관계자들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놓죠. 상자 안에는 태극기가 곱게 접혀 있고 그 위에는 녹슨 탄피 몇 개와 달아빠진 만년필촉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인근 야산에서 아버님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유품입니다. 담당관의 설명과 함께 건네진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복잡한 과학 용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문구만이 노인의 흐릿한 시야에 선명하게 박혀 들어옵니다. 70년 전 18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로 떠났던 아버지.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젊은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상자 안의 유품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영웅의 유해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운구 차량이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길가에 늘어선 마을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태극기에 고이 감싸인 작은 유해함이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 속에서 천천히 옮겨지죠.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들의 귀환을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해진 백발의 노모가 마당에 나와 맞이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부둥켜 안고 내 아들아를 되뇌는 노모의 모습 앞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고를 돌려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한 개인의 희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기억하겠다는 숭고한 약속의 이행인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온 영웅은 7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정은 국립현충원에서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땅,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의장대원들이 유해함을 운구하고 유가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비어있던 묘비석 자리에 마침내 영웅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집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무덤 속 외로운 영혼이 아니라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는 호국영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되는 조총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유가족 대표가 비석 앞에 흙의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모든 과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찾는 이 끈질긴 여정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바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한 명의 전사자를 찾는 것은 단지 과거의 기록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정신적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귀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 식단 대원들은 전국의 이름 모를 사냐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있죠. 때로는 위험한 불발탄이 발견되기도 하고 험준한 산세에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삽을 놓지 않습니다. 차가운 땅속 어딘가에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선배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땅에는 12만여 명의 실종된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만여 구에 이르지만 그중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전쟁을 증언해줄 참전용사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고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들 역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작은 면봉 하나가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어느 영웅에게 빛을 찾아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거주하거나 우연히 유해나 유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국방부 유해발굴감 식단으로 제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일 때 비로소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들을 모두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이 숭고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웅들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께 이 여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